안녕하세요. 뻘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AMD 엄청난 기대작이죠. 라이젠 7 7800X 3D를 가져왔는데요. A620 메인보드부터 램 오버클럭한 비교까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우선 3D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이 지난 7950X3D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L3 캐시를 3D로 적층시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3D 작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7800X 3D는 8코어 CPU인데요. 7700X와는 L3 캐시와 약간의 클럭 정도 차이죠. 한 달 전에 나왔던 7950X 3D는 8+8로 16코어고 7900X 3D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걔는 6+6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비추해요. 8+8이 무슨 뜻이냐? 7950X 3D는 8코어 묶음 2개 중에 하나에만 3D 캐시가 올라가 있는 거여서 세팅을 좀 해줬어야 했는데 7800X 3D는 3D 캐시가 있는 8코어 묶음 하나라서 신경 쓸 게 좀 덜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7950X 3D와 7800X 3D 그리고 인텔 i9 13900K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순정 상태에서의 비교인데요. 왼쪽에서부터 7950X 3D, 7800X 3D, 인텔 i9 13900K입니다. 오버워치 2에서는 40프레임 정도 라이젠이 더 잘 나와요. 평균 프레임뿐만 아니라 하위 1% 프레임도 격차를 꽤 벌리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건 CPU 성능의 차이보다 GPU 로듈 차이로 인한 게 커요. 3D 캐시 코어가 저해상도에서도 그래픽카드를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것도 CPU의 성능 중 하나겠지만요. 다음은 로스트아크인데 로아 전용 CPU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잘 나옵니다. 평균 30에서 40프레임 차이를 보여주고요. 이게 컷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을이나 카오스 던전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다음은 배그인데 아무래도 이 현실성 있는 경쟁 게임이라 그런지 배그에 진심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맵에 따라 프레임 추이가 조금 다른데 앞이 뻥 뚫려 있는 광야나 렌더링 할 게 많지 않은 집에서는 라이젠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한 100프레임까지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교전 상황이나 렌더링 할 게 많으면 라이젠이 좀 주춤해요. 이번은 아예 교전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따로 했는데 연막이 계속해서 터지고 자기장도 맞고 여러모로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아까와 같은 라이젠의 우위가 없죠. 아주 살짝 잘 나오는 상태입니다. 인텔보다 낮은 순간이 있다 싶긴 한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고 프레임 회복도 보시다시피 빠른 편이라서 뒤진다는 느낌은 없어요. 발로란트도 확인해 봤는데 벤치마크 기능 같은 게 없어서 연습장에 세워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7800X 3D가 100프레임가량 더 잘 나오죠. 이런 100프레임 같은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트리플 A급 게임보다 KRPG 있죠? 검은 사막 같은 거 그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성능 차이를 보여줘요. 최적화가 안 좋은 국내 온라인 게임이라 했을 때 떠오르는 대부분은 3D 캐시가 효과를 보일 겁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거의 모든 게임이 인텔보다 더 잘 나왔어요. 특히 배그 교전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난 저렴한 메인보드에 가성비 위주야, 램오버 같은 귀찮아 이러신 분들은 이 뒤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가격 상관없이 정말 게이밍 끝판왕을 찾는다 이런 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선 라이젠은 6000에 CL30, 38, 38, 30으로 오버를 했고요. 2차도 살짝 손봤습니다. 램 오버는 CPU 플러스 메인보드 플러스 램이 어디 출신의 어떤 다이냐에 따라 서로 다르거든요. 인텔은 7200에 CL34, 46, 46, 34 세팅 2차도 조금 손댔고요. 제 램은 DDR5 하이닉스 A라이의 평범한 수율입니다. 중급형 메인보드 이상이라면 웬만하면 이 정도는 해요. 왜 램 클럭이 다르냐? 라이젠은 6000에서 6400MHz 정도가 스윗스팟입니다. 더 올리고 싶어도 의미도 없고 못 올려요. 각 플랫폼에서 이 램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두 개는 기본 램이고요. 오른쪽 두 개는 램 오버가 된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거 두 개 보시면 돼요. 우선 배그인데요.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잘 나오면 100프레임도 이겼던 게 이제는 비슷하거나 약간 밀리는 느낌을 보여줘요. 여전히 이기는 구간이 있긴 한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뭔가 덜하죠. 인텔이 램오버로 프레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중요한 교전 구간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선 역전했네요. 인텔이 평균 하위 1% 프레임 방어를 더 잘해줍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꾸준히 10프레임 정도 더 잘 나오네요. 램 오버클럭 하니까 배그에서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럼 로스트아크로 가볼까요?
로스트아크도 40프레임 차이가 났던 게 폭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이기지는 못하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싼데요. 오버워치로 가볼까요? 여기선 순정 램처럼 라이젠이 좀 더 잘 나오네요. 근데 7800X3D는 램 오버를 하나 안 하나? 오버워치에서는 프레임이 큰 차이가 없네요. 발로란트에서는 여기도 라이젠이 프레임이 오르긴 했는데 차이가 딱히 눈에 띄진 않고요. 인텔 쪽이 많이 따라잡았네요. 그래도 7800X3D가 더 잘 나오긴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라이젠이 3D 라인업은 이미 많은 캐시로 인터커넥트 병목을 해소했기 때문에 램 오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성능 향상의 여지가 크지 않아요. 반면 인텔은 램 오버 효율이 좋은 편이죠. 이 점 확인하시고 그래프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7950X3D 순정, 7800X3D 램 오버 순정, 그 뒤로 13900K 램 오버와 순정이에요. 우선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순정 상태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40가량 차이가 났지만 인텔이 램 오버를 하니 다 따라잡았죠. 반면 오버워치 2에서는 격차를 유지했는데 13900K를 램 오버해도 7800X3D 순정을 이기지를 못하네요. 배그를 유심히 많이 보실 텐데 위가 파밍을 포함한 전체 게임, 아래는 교전 상황만 따로 떼서 측정한 거거든요. 우선 순정 상태에서는 차이가 확 벌어지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실내에서는 라이젠이 엄청 잘 나옵니다. 램 오버를 하면 격차가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교전 상황에서는 순정에선 7800X3D가 그래도 우세한데 램 오버를 하니까 13900K가 소폭 우위로 바뀌었네요. 차이가 크진 않지만 역전을 했습니다. 발로란트에서는 차이가 워낙 극명해서 13900K 램 오버가 7800X3D 순정을 이기지 못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인게임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레식에서는 다 고만하네요. 순정에서는 라이젠이 소폭 우위, 램 오버 상태에서는 동급이 됐습니다. 콜옵에서는 순정이나 램 오버 상태나 모두 동급의 성능을 보여줬고요. 레데리2는 라이젠이 평균 프레임은 좀 더 잘 나오는데 하위 1% 프레임이 약간 밀리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우위인 모습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은 라이젠에 꽤 유리한 게임이고요. 사이버펑크가 좀 재밌는데 이게 8코어를 넘게 쓰는 게임이다 보니까 7950X3D가 7800X3D보다 훨씬 잘 나와요. 평균 프레임은 비슷한데 하위 1% 프레임 차이가 크더라고요. 램 오버를 한 상태에서도 라이젠이 모든 게임에서 막 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이버펑크가 확실하게 졌습니다. 일단 게임에서는 이렇고요. 종합적인 비교는 작업 성능까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사실 작업 성능을 기대하면 안 되죠. 코어수 자체가 다르니까요. 풀로드 상태에서 전력과 온도를 확인하는 용인데 전력이 77W 밖에 안 먹어요. 온도는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부스트 쿨러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왼쪽이 3열 최상급 수랭 쿨러, 중앙이 4만원대 투팬, 오른쪽이 3만원대 원팬 쿨러인데 온도는 셋 다 80도 선이죠. 여기가 TJ 맥스인 것 같고 들어가는 전력이 중요하거든요. 투팬 쿨러까지는 77W, 수랭이랑 똑같이 들어가는데 원팬 제품은 72W까지 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클럭이 100메가 정도 낮긴 합니다. 하지만 100메가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고요. 중대장급 공랭 쿨러를 달아주면 수랭이랑 성능 차이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게임에서도 보면 온도가 거의 비슷하죠. 둘 다 67에서 68도 정도, 전력도 동일하게 50W 정도 먹고요. 클럭이 수랭 쪽이 100메가 더 높게 나오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정도 클럭 차이는 이미 없습니다. 일단 전력 소모가 낮다는 얘기는 전원부의 부하가 적다는 거고, 즉 저가의 메인보드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AM5 소켓 메인보드 라인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급형이 B650, 고급형이 X670 뿐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보급형인 A620 메인보드가 공개됐습니다. 왜 그 예전에 A320 메인보드급이라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시절이 다르다 보니까 가격이 더 높아지긴 했어요. 제가 테스트해본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A620 게이밍 X인데 A620 중에서는 중고가에 속하거든요. 여기 방열판도 있죠. 아니 박스만 봐도 이게 보급형이 맞나 싶을 정도니까요. 한번 플로드를 걸어봤는데 PPT, 즉 전력 상한선이 162W예요. 7800X3D가 플로드 시 77W 정도를 먹으니까 절반 정도 쓰는 게 맞네요. 전력 제한 같은 거에 안 걸리고 성능 다 잘 뽑아주고 있어요. 전원부 온도도 확인해봤는데 40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7800X3D가 과분하다고 해도 될 정도네요. 다만 이건 A620 중에서도 중고가 모델인 거고 이 초저가 모델은 65W 정도 버티거든요. 10만원 초반 정도 할 텐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방열판 없고 그런 애들은 지속된 플로드는 못 버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게임은 50W 정도밖에 안 먹으니까 어떻게든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A620 보드들이 좀 나오면 정리해서 괜찮은 가성비 메인보드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작업 성능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작업 영역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더 비싼 7950X3D를 가야 13900K와 비슷해집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7800X3D가 13900K를 거의 모든 게임에서 이겨요. 다만 둘 다 램 오버클럭을 국민 오버 수준으로 한다면 3D 라이젠은 램 오버 효율이 좋지 않아서 기존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몇몇 게임에서는 인텔이 더 잘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 램오버를 좀 하려면 비싸고 좋은 메인보드를 사야 되고, 사실 13900K 자체를 쓰려면 쿨러도 비싼 거, 파워도 비싼 거, 부대 비용이 좀 더 들어가거든요. 반면 라이젠은 램오버가 향상이 있긴 하지만 크지 않으니까 그냥 4만원대 국내 쿨러에 A620 놓고 램오버를 안 하거나 대충 해도 훨씬 비싼 인텔 시스템이 턱 밑은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세팅도 훨씬 간단해져서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고요. 이거 두 개 잘 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 뜬다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작업 관리자에서 AMD 3D V캐시 프로세서 두 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코어 전체가 3D 캐시 코어이기 때문에 뭐 7950X3D처럼 게임바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냐? MSRP가 449달러입니다. 한국 초기 가격은 69만원 선에서 나왔고요. 13900K 대비 저렴하긴 한데 작업 성능까지 비슷한 거 사려면 7950X3D를 가야 되니까 작업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싼 건 아니고 게이밍의 일상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저렴한 게 맞죠. 이 코어는 잘 안 쓰니까요. CPU 단일 품목 말고도 13900K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드, 쿨러, 파워까지 더 비싼 걸 써야만 하니까 부대 비용만 못해도 30만원 이상은 차이가 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어요. 훨씬 저렴하게 타사의 끝판왕급 게임 성능을 맛볼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진짜인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얘랑 RTX 4070, 4070 Ti 정도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테스트 해가지고 나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